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3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12에 비해서 외관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카메라 크기가 조금 바뀐 거 외에는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내실을 좀 다졌죠.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안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뭐 배터리 타임 그 외에 이런 내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는 자급제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지만 이제 아이폰 13을 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마지막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13의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12와 13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2 프로를 사용을 했고 지금은 13 프로가 아닌 13을 가지고 왔어요. 13 프로도 내일 오는데 우선은 아이폰 12 프로와 그 다음에 13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얼렁 12 프로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12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외관은 거의 비슷하고 당연히 카메라 개수는 프로고 일반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기 보면 무광이고 얘는 유광이어서 지문이 잘 묻는 것도 뭐 당연히 프로와 일반의 차이니까 이 부분은 좀 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얘는 노치가 좀 길고 여기는 좀 작아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화면 크기나 이런 건 똑같아요. 옆면을 보면 똑같은 버튼이 있기는 한데 13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네요. 자, 아래쪽도 똑같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위치만 아래쪽으로 좀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래쪽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이 절연띠가 조금 두꺼워지기는 했네요. 아이폰 이번에 C타입으로 바뀐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냥 라이트닝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시면 카메라의 크기, 카메라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카메라의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된 부분이 이 카메라의 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 너무 비슷해서 사실 새 폰의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뭔가 디자인적인 혁신은 이번에는 없는 걸로. 그럼 외관 비교 끝. 자, 그럼 13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색상을 보면 제가 구매한 미드나이트를 포함해서 핑크, 블루, 그리고 스타라이트, 마지막으로 레드까지 총 5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밝은 색을 계속 써왔고 바로 전 12 프로는 블루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블랙은 와 예쁘다 보다는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만 만졌는데 지문이 너무 많이 묻어요. 빨리 케미스를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은 6.1인치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XDR 디스플레이는 뭐 색 영역, 그 다음에 뭐 픽셀의 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해져서 색 구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사실 제가 지금 막 언박싱을 하고 막 만져보고 있는데 그냥 딱 봐서는 우와 라는 느낌을 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색감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 물론 잘 봐야 되고요. 따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좀 좋다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 부분에서도 최대 800니트까지, 그 다음에 XDR 활용 시 12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800니트까지 올라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야외에서 쨍할 때 이게 너무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밝기가 높으면은 이제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시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닉 A15 칩이 들어갔죠. 숫자가 이제 14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시네마틱 모드 같은 뭐 이런 사진 스타일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안에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게다가 저전력 효율도 높아지고 또한 CPU나 GPU, 뭐 CPU는 50%, GPU는 30% 이상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좀 빡신 작업들 혹은 뭐 게임하는 분들이 좀 버벅임이 없다든지, 특히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스마트폰을 사면은 2년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체 주기가 보통 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스펙을 사야지 2년 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새로운 동영상 촬영 기능이 생겼죠. 물론 오늘 뭐 그 부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 하나, 일반은 조리개가 1.6, 그 다음에 와이드는 2.4를 탑재를 하고 흔들림 보정인 OIS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좋습니다 정도예요. 너무 자세한 스펙 이야기해봐야 사실 우리한텐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 이번에
나온 게 바로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봤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에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화면의 초점을 바로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뒤를 싹 봤을 때 뒤에 있는 여자분한테 초점이 싹 바뀌는 이런 영화 같은 부분이죠. 실제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유리할 거라고 홍보는 했지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화질이 108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영상 4K가 기본인데 1080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업용으로 쓰는 건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서도 4K가 기본이거든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화면도 4K예요. 유튜브에서도 활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4K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아마 다음 세대에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슬슬 올 때를 기다리실 거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좀 싸게 사는 방법? 흔히 성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지 찾는 법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급제, 그 다음에 통신사,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급제는 저처럼 이 돈 한 100만원, 150만원을 주고 이 핸드폰을 그냥 다 사는 경우예요. 뭐 약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정을 끼고 사죠. 2년 약정이 보통 기본이고 2년 약정을 할 때 좀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할인 금액이 많은 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인을 하는 곳들을 찾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커뮤니티 찾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이런 펌프나 이런데 수시로 올라오는 곳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성지 찾는 것도 괜찮은데, 이미 커뮤니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세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괜찮은데 내 근처 지역 가서 바로 구매를 하는 방법이죠. 그런 커뮤니티 중 하나가 바로 여커폰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회원수가 한 4-50만 명 정도 되는 곳이고,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할 시점에서 그냥 가입하고 사실 글 공직을 몇 개만 보면은 성지 찾는 법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할부 원금 확인하는 방법이나 실제 내가 내야 되는 돈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할부 원금 확인하는 법 한번 볼까요? 개념부터 볼게요. 우선은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요. 근데 이 핸드폰은 60만원을 할인해주고 40만원만 당신이 알아서 내면 됩니다 라고 했으면은 바로 이 칸에 40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40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한 60 적혀 있으면서 2년 동안 뭐 20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기라는 거죠. 이 할부 원금이라는 칸에는 무조건 내가 구매해야 되는,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차후에 내가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차후에 내가 알아서 할인하는 부분은 대리점에서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부 원금은 실제로 계약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할부 원금이 50만 원이다. 근데 이 할부 원금 칸에 100만 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실제로 50만 원의 차는 여기저기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고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할부 원금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내가 내는 돈에 대한 개념이지, 여기서 뭐 할인이 받고 저기서 할인 받고 그러니까 싸요,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런 표이고, 여기서 본 가격을 실제 가서도 정확하게 그 할부 원금 그 계약서에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지키면은 뭐 호갱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3의 특징은 칩이 좋아져서 구동 속도가 빨라졌고, 화면의 색 영역이나 아니면 밀도가 굉장히 좋아졌으며, 카메라의 이 실제 크기도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가 돼서 영상 찍을 때 괜찮아진다는 점, 그 외에 저전력이나 아니면 노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와 대박인데 라고 좀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지금 시점에서 12를 사면은 뭔가 좀 아쉽잖아요. 다른 것보다 칩이 한 세대 전이기 때문에 지금 12는 정말 쌀 때 사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오래 사용할 거다 하면은 13 혹은 13 프로를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급제야 어차피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공홈에서 사면은 되고, 만약에 통신사 끼고 약정으로 살 거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커폰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13과 13 프로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두 개의 좀 비교 영상, 카메라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